안녕하세요. 뉴 디자인조의 BX 디자인과 광고 디자인 결과 활동 보고서의 1팀 발표를 맡은 21학번 최승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설계 일정 계획표입니다. 저희 조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에 따라 2개의 조로 나누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1팀 교수님과의 만남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인터뷰 개요 및 준비사항, 교수님 소개, 인터뷰 목적, 인터뷰 질문 및 답변, 그리고 분석 및 의견,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 순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인터뷰 대상은 해당 분야 실무자 및 졸업자입니다. 한성대학교 상상파크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날짜는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약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사전, 교수님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통해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였습니다. 추가로 인터뷰 진행 시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하여 교수님께서 미리 질문 내용을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완성된 설문지를 교수님께 미리 전달드려 인터뷰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이우찬 교수님이셨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 디자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디자인, 디자인 창업, 디자인 융합 프로젝트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고 경력 및 진행하신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터뷰 목적으로는 첫 번째로 졸업 후 진로와 경력 개발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받아 디자인 전공자의 경력 경로와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종사자로서 성공과 도전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적 접근 방식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연구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례와 전문적인 관점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가 교수님께 광고업계에 입문한 계기에 관하여 여쭤보니 교수님께서는 중학생 때부터 광고 PD를 꿈꾸며 사수 끝에 산업디자인 전공에 합격했습니다. 공모전 참여로 2D 디자인에 관심을 넓혔고 강의를 시작으로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역할과 주요 책임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3, 4학년 대상의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캠페인에 대하여 여쭤보았습니다. IMC 전략으로 진행한 캠페인이 외국계 기업에 차용되어 글로벌로 확장된 사례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계에서 일하시면서 겪었던 가장 큰 도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의 결정이었으며 이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얻은 것이 큰 자산이 되었다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제작 과정에서의 의견 차이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내부 아이디어와 클라이언트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직종 관련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고, 본인의 작업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경험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때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광고 기획 시 중요 요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타겟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메시지와 매체 전략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광고 캠페인 성과 분석 방법 측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시장 데이터와 경쟁사 비교를 통해 현재 위치와 강약점을 평가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 트렌드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창의성과 전략의 균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창의성은 소비자의 주목을 끌고 전략은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광고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그 광고 전략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광고를 양방향 소통으로 전환시키고 데이터 기반 개인화와 타겟팅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셨고, 즉 전통 매체와 디지털 매체의 통합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I와 광고 업계의 관련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AI는 데이터, 분석, 콘텐츠, 생성, 타겟팅을 혁신하며 광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로 현재 AI는 이를 지원하는 협력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SNS 광고는 초반 주목과 플랫폼 특성에 맞는 콘텐츠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효과는 조회수, 그리고 전환율 등 정량적 데이터와 소비자 반응과 같은 정성적 데이터로 평가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디어 광고에서 가장 큰 트렌드가 무엇인지 질문드렸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타겟층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와 일관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타겟층의 특성과 관심사를 분석해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광고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AI 기술이 광고 제작과 타겟팅을 정교화하고 VR, AR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광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미디어 광고 산업에서의 변화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기술이 광고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술과 인간적 감성을 결합한 광고 기획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창의성입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분석입니다. 시장 현황과 경쟁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하고 소비자 반응 등을 반영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타겟 분석입니다.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상 소비자층에 맞는 메시지와 매체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 부문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소비자와의 양방향 소통과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졌으며 타겟팅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팀의 결론입니다. 광고 디자인의 미래 준비 방향은 첫 번째, 기술과 창의성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한 능력이 광고 디자이너에게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고 디자인에서 창의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의 방향성입니다. 미래의 광고 디자이너는 기술적 역량과 소비자 반응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기술과 창의성의 결합,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 그리고 광고 디자이너로서의 미래 준비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하여 계획 진로 계획과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졸업생과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삼성생명 브랜드 광고 담당자인 김민혜 프로님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비대면 줌 방식으로 12월 3일 약 4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사전 질문지를 통해 심도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김민혜 프로님은 2009학번 졸업생으로 제1기획, 대웅제약, 삼성생명 등 다양한 기업에서 20개 이상의 공모전에 참여하며 광고와 브랜딩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오셨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목적은 졸업 전시 준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배우고 광고와 브랜딩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성공 사례를 탐구하며 우리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총 11개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까지 학업이나 프로젝트 경험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김민혜 프로님은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진로를 결정했고 공모전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취업 전 졸업 유예나 휴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휴학이나 유예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졸업 전시 준비 과정에서 디자인 철학이나 방향성이 바뀐 경험이 있나요? 초기에 레퍼런스에 의존했지만 점차 자신의 철학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브랜드 광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공모전 수상 경험과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 작업물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5번째 질문으로는 회사가 신입 브랜드 광고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회사의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관점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6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기업들의 브랜드 광고 업무 방식과 필수 역량은 내부적으로 로고 관리, 외부적으로 TVC 제작 등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로 현재 브랜딩 광고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반영 사례는 무엇인가요? 팝업 스토어와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캐릭터 활용이 트렌드이며 비츠미, 건강원 같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8번째 질문으로는 브랜드 광고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자신만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9번째 질문으로는 브랜드 광고 작업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캐릭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전달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10번째 질문으로는 프리랜서와 팀 작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는 자율성이 크지만 팀 작업은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1번째 질문으로는 본인의 커리어 목표는 무엇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분석 의견입니다. 첫째,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시각적 표현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광고 시장에서 차별화된 광고를 만들기 위해 창의성이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다양한 지식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광고와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인 결과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소비자 행동, 트렌드 분석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광고의 목표와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광고와 디자인의 방향성을 더 잘 잡을 수 있고 목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광고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역량과 준비 방향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의식, 창의성, 다양한 지식의 융합, 그리고 트렌드 반영 능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더 나은 디자인과 브랜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